삼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삼침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이번에 함께 공부할 항목은 요결 제3장 천지운기문. 어떤 분들은 아니 저 어려운 거를 그런데요, 알고 보면 쉬워요. 그리고 삼침 공부하는 아주 쏠쏠한 재미까지 이 천지운기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침법의 핵심 원리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도인 침구 요결 4페이지에 나오는 삼도인의 머리글, 당신이 직접 쓰신 머리글의 한 대목을 인용해 봅니다. 그러니 천지가 개벽함에 산천지기가 비로소 나뉘고 인과물이 탄생함에 동정지형이 능히 배합되었도다. 동서는 일월이요 남북은 성진이라. 음양은 하루에 묘하게 운행되어 보이고 오행 또한 신령스러운 거북의 낙수에 아울러 운행되어 보이며. 요결 원서서문 해설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결 제3장 천지운기문, 요결의 원서 서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삼도인께서는 이 천지운기문을 어떠한 경전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요결 제3장 행파안에 보면 삼사께서는 이 천지운기문의 내용을 내경의 천원기편에서 인용하여 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원기편은 황제내경 소문편 천원기 대론편입니다. 풀네임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도인께서 천지운기문을 논하셨어요. 천지운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개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석기 선사시대 때 선사인들은 이동생활, 동굴 또는 막집에 기거하면서 야상의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 생존해 왔는데 이들을 수렵채집민이라 한다. 수렵채집 문화는 약 12,000년 전부터 11,000년 전까지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이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유목민들과 농경민족들은 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갔다. 유목민들은 가축들의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경험적으로 기상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농경민 역시 계절에 따라 경작해야 할 농작물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은 경작을 위한 경험적인 기상 관찰법이 대두되었다. 여기서부터는 한쪽에 EBS 역사 채널 조선의 시간 영상 갈무리한 이미지를 옆에 배치했으니까 보시면서 계속되는 개론 들어주세요. 이들의 기상 및 점성학적 토착 일기예보 지표에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 별과 달의 정렬, 별의 겉보기 움직임, 초승달의 방향, 구름의 종류, 온도 조건, 번개와 천둥, 하늘의 색, 예측할 무지개가 포함되었다. 내경에서 비롯된 운기학설은 천지음양의 변화가 사계절을 이룬다고 믿었다. 따라서 식물의 성장, 개화 및 결실, 철새의 이동, 눈, 천둥, 얼어붙은 강과 같은 자연의 변화는 모두 음양의 변화 과정에 따른 것이라 했다. 역사 채널에서 조선의 시간 삼국시대 67회, 고려시대 132회, 조선시대 190회 기록된 일식. 왕을 상징하는 해, 해가 빛을 잃으면 하늘이 왕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여겼던 시대. 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소복을 입고 기다려야 했던 왕과 신하들. 운기학설에 따라 특정한 순간에 자연의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 단계의 음양 변화를 측정했으며 음과 양은 일조, 비, 추위와 더위, 식물의 생장과 쇠퇴, 동물의 교류와 생활의 사계절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사용되었다. 왕은 일기예보에 늘 민감했다. 일식을 예보하며 일각을 틀려 이천봉에게 곤장을 쳤다. 여기 일각은 14분 24초. 이천봉이라는 기상학자가 일식을 예보했는데 14분 24초가 틀렸대요. 그래서 곤장을 수십 대 맞았다. 그날 이후 세종의 궁금증, 왜 예보가 틀릴까? 다시 개론. 운기학설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질병을 통합하여 논하고 있는데, 운기론에서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며 하늘과 땅의 변화는 모든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그러므로 기후가 정상이면 인체의 음양 균형도 정상이고 기후가 비정상이면 인체의 음양 균형도 흐트러진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면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기후변화는 질병 발병률, 전염 및 예후의 규칙성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 유형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질병이 더 많은 병원성 습기와 같은 해당 연도에 특정 병인을 갖는 경향이 있다. 세종대왕이 왜 틀릴까? 조선의 시간,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달력을 받아 사용했던 조선. 북경과 한양의 위치가 다르니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이 달랐다. 그걸 깨달은 거죠. 조선의 시간을 찾아라. 영의정에서부터 노비 출신 기술자까지 모인 국가 최고 프로젝트 팀. 개론. 그러나 내경의 운기학설은 사계절이 뚜렷한 북반구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한 학설이다. 그러므로 지구 남반구를 비롯한 계절의 변화와 기후가 다른 지역에는 내경의 운기학설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론과 원리 담당 세종대왕, 그리고 정인지와 정초, 현장 지휘 이천, 수학적 기반 이순지 김담, 기계 제작 담당 장영실. 여기에서 수학적 기반 이순지와 김담, 그들은 오늘날의 수학자 그 개념을 포함해서 주역학자들이에요. 조선시대 때 주역학자들을 뽑는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급제하는 사람들은 두 파트에서 나뉘어 일을 합니다. 한 파트는 그야말로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기륭하복을 점치는 주역학자로, 또 한 파트는 기상학자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기상학자들이었습니다. 기상학자는 수학에 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역은 사실 수학 학문과 다름없잖아요. 조선의 시간을 찾아라. 정교한 천체 관측기기 발명을 시작으로 점점 연구의 진도가 나갑니다. 또한 오늘날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변화무쌍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운기학설에 따른 질병과 기후 예측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다. 천문 관측 담당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여기에는 많은 주역학자들, 기상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중국과 아라비아 달력 집중 분석까지 그렇게 20년간의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까지 찾아낸 달력 완성. 그로부터 3년 후 음력 8월 1일 신정 삼각 50초의 일식이 일어날 예정이라고 예보가 됩니다. 음력 8월 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정확히 일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경의 운기학 그리고 요결의 천지운기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상학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일식을 예보할 때 주역학자들이 참여했어요. 기상학자들이 참여했어요. 이번엔 조선 달력에 맞춰 계산한 일식 날짜 과연 맞을까? 숨지겨 기다린 사람들. 미리 예보된 조선 달력 기준 음력 8월 1일 오후 4시 50분 27초에 정확하게 예보된 시간에 일어난 1447년 그날의 일식. 아랍과 중국에 이어 일식을 예측한 세 번째 나라 조선. 나라 시간이 중국과 달라 일식 예보가 틀렸던 것이었구나. 조선의 시간을 찾아낸 2년 후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독자적인 문자 한글을 반포했다. 북경과 한양의 위치가 다르니 일식이 발생하는 시간도 달랐다. 조선의 시간을 찾아라.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천지운기문 그리고 내경의 운기학, 이것은요 여기에서만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 한반도와 위도가 같은 중국 지역에서 운기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기학은 중국에서도 저 신장 위구르 지역엔 적용할 수가 없었고요. 홍콩, 마카오 지역, 타이완 이쪽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북반구가 더울 땐 남반구는 춥습니다. 북반구가 추울 땐 남반구는 더워요. 그러니까 내경의 운기학, 요결의 천지운기문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구온난화의 변화무쌍한 이상기후 때문에 오늘날에는 병을 예측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결 제3장은 10개의 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천지운김은 공부할 필요 없겠네. 아니 써먹지도 못할 거 못으로 공부해. 오늘날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며.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경의 운기하고는 기상학이다. 요결의 천지운김은 역시 기상학이다. 이것을 통해서 삼두인의 정교한 의학관 그리고 삼치법 적용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삼치법 핵심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증, 육갑진년, 견증, 세토가 태과하여 우습이 유행하므로 신수가 살을 받게 되어 오인이 항시 불쾌감을 느끼며 발에 힘이 없고 발바닥이 아프며 속이 터분하고 사지를 놀리지 못하는 증을 호소한다. 요법 태백사하고 경거불유혈을 보아라. 태계를 더하면 정확한 신정격입니다. 그런데 세토가 태과하다. 그래서 우습이 비가 많이 내리고 습기가 성행한다. 그러므로 신허증이 발생한다. 분석해 볼까요? 여기 세토가 태과하여 라는 말은 족태음습 비토경에 태음습이 너무 실하다. 사기로서 너무 실하다. 그것이 세토가 태과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비토는 토극수이잖아요. 토극수. 이 토가 족태음습이에요. 족태음습이 너무 극, 즉 신수경의 수를 너무 억제를 하면, 너무 억누르면, 그러면 이와 같이 신허증의 병이 생긴다. 족태음습이 실하면 족섬구나 수가 허하다. 족섬구나 신수경의 수기가 허하다라는 말은 소음구나, 즉 육기적 기운으로서 화기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신수경의 에너지는 연력이에요. 이 연력이 부족하다. 언제? 기후가 너무 습하고 비가 많이 오면, 지금 밖에 비 많이 내리거든요. 봄에는 비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 비가 여름철 장마처럼 너무 많이 와. 오래도록 비가 오면 냉해를 입게 되죠. 그로 인해서 족섬군화가 부족해질 수 있다. 신기능 부전의 신정격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비가 오래도록 내리고 그것도 냉해를 입을 정도로, 그럴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신정격을 적용해야 될 신기능 부전의 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기후에는 고온, 저온, 최적이 아닌 온도가 만성신장질환에 미치는 영향,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분석,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고온, 저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온이면서 높은 습도, 즉 높은 습도와 낮은 온도, 낮은 기후,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만성신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 또 고온이면서 높은 습도예요. 즉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폭염시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신장질환이 생길 수 있다. 세토태과, 이것은 기후의 토실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토실증이 아니고, 사람 몸의 족태음습이 과다하다가 아니고 특정 지역의 기후의 습이 과다하다. 그게 세토태과. 특히 평소 헌행한 사람의 신기능 부전이 올 수 있다. 오늘날 10년 이상 관측한 임상 논문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삼두인께서는 태백태계를 사하고 경거불유혈을 보하는 신정격을 쓰라 하신 겁니다. 냉해를 입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 그런데 헌행한 사람이 그만 신기능 부전증이 생겼어. 그럴 땐 신정격. 습냉 기후예요, 세토태과는. 그런데 변화하는 기후에서 고온 다습할 때도 신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평소 신렬의 사람이 신기능 부전이 왔을 땐 이때는 신정격과 소장정격을 같이 놓는 겁니다. 삼두인께서는 신정격과 신승격을 병용하라 했는데, 바늘로 놓는 침이든 자석으로 놓는 삼침이든 신정격, 신승격을 동시에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차를 두고 적용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신정격을 놓고 소장정격을 또 같이 놓으면 신정격, 신승격을 병용하는 것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놓는 겁니다. 견증 다시 읽어드리죠. 세토가 태과하여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다. 그것이 유행하는데 습냉기후다. 그 습냉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됐는데 그만 신기능 부전이 왔으면 신정격을 놓는다. 폭염시 신기능 부전이 왔으면 신정격, 소장정격 양쪽에 다 놓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알고 보면 쉬워요. 재밌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6을 지년 함께 토론하는데요. 견증 읽어드리죠. 세금이 불급하여 염화가 성행하게 되므로 배가 무겁고 콧물이 흐르며 재채기가 남과 함께 해수, 천열 등의 증을 호소한다. 전초에서 살핀 것을 근거로 숙제 내드립니다. 원래 회원님들 천지운기문은 그리고 내경의 운기학은 기상학이라고 했어요. 기상학으로 풀어보시고요. 요법에 보니까 삼리곡지를 보하고 임업후계를 사했어요. 힌트, 세금이 불급하여 염화가 성행하게 되고 요법, 삼리곡지를 보아라, 임업후계를 사하라. 무슨 증인지 전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 시간에 토론하겠습니다.